부동산 경매 투자에서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많은 협상들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협상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양보를 해야만 하는데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협상에서 서로 간에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때 필요한 것이 양보입니다. 양보가 필요하지만 주로 협상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양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안 돼 또는 무조건 돼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태도는 둘 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협상에서 양보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양보의 기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협상 테이블에서는 의미 없는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양보의 대가로 무엇인가를 받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미 없는 양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상대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양보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양보를 해야 상대방이 고마움을 느낄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논리와 근거입니다. 예를 들어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임대 놓았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좀 깎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련한 임대인들은 절대로 그냥 깎아주지 않습니다. 금액적으로 양보를 하면서 반드시 근거와 논리를 말합니다. 이거 대출이자 생각하면 원래 안 되는데 사장님이 인상도 좋으시고 싹싹하셔서 특별히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세입자는 아마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인상과 성격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논리와 근거를 제시합니다. 유능한 협상가 임대인 양보로 월세를 깎아줍니다. 상대방은 나한테만 특별히 깎아준 거야 라는 가치를 느낍니다. 이 논리적 근거는 인상이 좋고 싹싹하다는 임대인의 칭찬입니다. 둘째, 역피라미드형 양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낙찰받은 아파트의 점유자와 명도 협상을 합니다. 이때 3번의 양보를 거쳐 이사비 30만원을 협의하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15만원, 10만원, 5만원씩 순서대로 양보. 3번 모두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양보. 5만원, 10만원, 15만원씩 순서대로 양보. 이 셋 중에 고르셨나요? 어떤 식으로 양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당연히 첫 번째 방법입니다. 15만원, 10만원, 5만원 이렇게 역피라미드형의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금액적인 양보를 하면 점유자가 이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낙찰자의 양보가 점점 마지노선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나머지 2번째 방법은 상대가 양보를 계속 요구할 수 있고 3번째 방법은 상대의 요구가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양보를 하면서 또 다른 조건을 덧붙이는 기술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어려운 양보를 받아냈구나라는 만족감을 주는 것입니다. 예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월세를 깎아달라고 하면 임대인은 대신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달라 또는 보증금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높이겠다고 요구하면 세입자는 도배, 장판 및 인테리어를 해달라고 하는 식입니다. 양보의 대가로 서로가 원하는 조건을 받아내는 의미도 있지만 조건부 양보를 해줌으로써 상대에게 더 높은 만족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양보를 해줬으니 상대방이 참 고마워하겠지? 이런 순진한 생각은 협상 테이블에서는 버려야 합니다. 똑같은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게 하느냐가 양보 기술의 핵심입니다. 부동산 매매, 협상, 임대 협상, 명도 협상 등에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협상은 상대방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게임입니다. 따라서 협상에서 양보도 기술적으로 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